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직류탑의 운전과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리뷰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카벨 신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 단수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XY 도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맨 처음의 것은 이 XY 평형 도표를 그리고 Y는 45도 라인에 해당하는 이 직선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 D, 점 F, 점 B를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것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정류부 조작선을 그리게 될 때 이 7번식을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y절편을 우리가 환류에 해당하는 값과 값을 통해서 또한 xt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과 이 D점을 이은 바로 이 선이 바로 정류부 조작선이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 점 F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공급선에 해당하는 조작선인 Q선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Q선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한 5개가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Q선을 점 F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정류부 조작선과 이 Q선의 교점이 되는 이 점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 게 되겠고요. 이 점과 이 B점을 이은 이 선이 바로 스트리핑부에 해당하는 조작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선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D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하는 이 방향으로 쭉 와서 어디까지를 가냐면 B점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를 했을 때 바로 구한 이 삼각형, 우리가 여기는 이런 것이 다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의 개수가 직류탑 내부에 존재하는 단의 개수가 된다라고 하였고요. 이렇게 구하는 작도법을 바로 계단 작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나 이때 콘덴서나 이 리볼러가 있다면 그것도 각각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단수에 포함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하였던 이 이론 단수를 찾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였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급선에는 조건이 크게 5가지가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5가지 조건에 따라서 바로 여기가 F점이 될 텐데 이 F점에 있어서의 이제 각각의 기울기가 다른 형상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은 요거 있는 포화 증기, 즉 Q가 제로인 바로 요 라인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액상하고 증기상이 2가지로 공급될 때는 Q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서의 이제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포와 액체의 경우에는 Q가 1보다 큰 바로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약간 그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F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Q선에 있는 여기는 기울기 Q 빼기 1이라고 하는 요 기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직선을 그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류부 조작선과의 교점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Q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Q라고 하는 이 값은 바로 피드상에 있어서의 X상에서의 물 분율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상에서의 물 분율은 마찬가지로 1-Q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F하고는 다른 거죠. XF는 뭐냐면은 피드 공급액 중에 X상에서의 어느 특정 성분의 물 분율이 되는 것이고 이 Q는 피드 성분에 있어서의 액상 성분의 물 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썼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Q가 바로 증기상과 액상으로 두 상으로 공급되는 것에 있어서의
이제 바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 2번과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공급단에서의 바로 요런 그 세 가지 경우하고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환류가 되겠습니다. 이 환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정류부에서 나오는 증기상의 것이 바로 이제 컨덴서를 통해서 액상이 되는 거죠. 그 액상에서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D라고 하는 양으로 뽑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탑상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 일부를 바로 탑 내부로 돌려보내는 양이 존재합니다. 그 양이 바로 L0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환류라고 하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탑상 제품으로 나가는 양분의 탑 내부로 다시 돌려보내는 양, 이것의 B가 바로 환류라고 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류가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바로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히든안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바로 성분의 변화 없이 육류탑의 상부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증기의 순도가 바로 오버헤드 프로덕트의 순도랑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환류가 만약에 그 가는 양이 많다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환류가 되는 양이 무한대로 간다면, 즉 탑상 제품으로 뽑아지는 양보다는 바로 탑 내부로 보내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면이라는 조건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이게 정류부의 조작선이 되는데, 이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R 플러스 1 분의 R이 되는 것이죠. 근데 R이 무한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환류가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0.5가 될 것입니다. 근데 환류에 해당하는 이 값이 100이라면 101 분의 100이 되니까 거의 0.999 얼마가 되겠죠. 근데 이게 환류되는 양이 만이라면 1001 분의 만이니까 거의 또 0.9999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환류에 해당하는 양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1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 정류부 조작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환류가 크면 클수록, 환류값이 크면 클수록 어디로 수렴을 하게 되냐면, 기울기가 1인 바로 y는 x에 해당하는 이 라인에다가 라인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D점에서 시작을 해서 원래 삼각형의 개수를 이렇게 그려서 나갔는데, 그랬을 경우에 비해서 y는 x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게 정리부 조작선이 된 상태에서 삼각형을 그려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되니까 그 단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환류를 아주 크게 늘리면 육류탑 안에 이제 단수도 줄어들고, 또한 그 순도도 굉장히 좋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 환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증기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와 줘야 되는 것이죠. 중류탑 내에서 이렇게 그 상분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바로 탑 하부에 있는 리보일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어서 바로 그 액상에 있는 것들을 증기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정하게 계속해서 리플럭스만 환류만 한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의 비용이 또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한 선에서의 이런 환류비를 갖다가 그 운전을 해야지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그 방금 설명을 드렸던 운전 비용과 최적 환류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저기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가 이제 환류비에 해당하는 X축이 되겠고요. 운전 비용이 바로 Y축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하는 운전 비용에는 이제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류탑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증류탑을 건설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말 그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작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바로 이제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정비에다가 운영비를 더한 것으로서 이제 커브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제 환류비에 따라서 그걸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커브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총 비용이 제일 작게 되는 점, 바로 이 지점에서의 바로 환류비가 바로 그 최적의 환류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최적 환류비라고 한다면 실제에 인제 우리가 인제 석유화학 공장에서 운전을 할 때는 바로 운전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를 또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상의 환류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비용은 물론 더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순도나 안전성의 면에서 바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인제 바로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환류비가 증가하면 증류탑은 단수도 줄고 순도도 좋은 제품을 지니지만 이 보일러의 에너지 비용은 증가한다. 이 점을 잘 꼭 기억해 두시고 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증류탑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법은 메카베 슬래법을 통해서 이제 이론 단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 단수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때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사용을 해 가지고 바로 인제 구해낸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제 실제 증류탑에서의 는 바로 그런 이론적인 이런 가정이 통하지가 않겠죠. 왜냐면은 실제로 적으로 연력학적 평형이지도 않고 또한 양들도 답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수를 구하는 것이 인제 초기 인제 설계 작업에서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이론 실제 단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증류탑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인제 한 8 가지 정도가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 물질들 예를 들면 벤젠, 톨루엔, 크실렌이라고 하는 BTX 공정이 되겠죠. 어 여기서도 똑같이 인제 이러한 증류탑 공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하는 효율이 한 75에서 80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론 단수가 10 단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걸 나누게 되니까 한 0.7이나 0.8로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 단수는 우리가 메카베 순례법으로 구한 단수보다는 더 많은 단위 실제적으로는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실제 단수는 이론 단수를 효율로 나눈 것이다. 또는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류탑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단수분의 이론 단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제 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류탑에서 정상 운전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지 또한 어떤 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를 한번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바로 이제 출처는 여기 있는 유튜브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약간 드릴 것이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 증류탑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이제 공급이 되는 곳이고 증류탑 내부가 실제로 이렇게 단들로서 이루어진 것이 보이게 될 것이죠. 다음에 이제 등기가 인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보이고 액체가 여기에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요 그림은 바로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을 때의 하나의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바로 여기 있는 하나의 단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캡이 되는데 이 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인제 그 증기상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올라오게 되게 되면 바로 액체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증기상은 여기를 가서 요 밑으로 통과해서 얘를 갖다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액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 과정을 거쳤을 때 이때에도 얘가 증기상으로 움직일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다 위의 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얘가 여기 온도에서는 이제 액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얘는 바로 액상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전이 될 때는 여기 있는 것이 인제 그 증기양도 적정한 양이 올라와서 기에 접촉을 하게 되겠고 올라를 가게 되겠고, 밑에서 있는 단도 바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볼 때 몇 가지 약간 용어를 정의할 게 인제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단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이 인제 그 캡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바로 요렇게 한 전체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트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딱 그 막아선 요 판이 보입니다, 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인제 액상이 담겨져 있고 요거를 넘으면 이제 위에서 밑으로 아랫단으로 떨어지는 게 되겠죠. 여기를 떨어질 때 요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를 갖다가 웨어라고 부릅니다. 웨어. 다음에 밑에서 있는 판이 위에서 웨어가 존재를 하고 그것을 쭉 연장을 해 가지고 밑에 있는 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바로 그 내려오는 여기의 옆면이 여기랑 동일하게 한 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체가 에서 웨어를 타고서 넘어오게 되게 되면 바로 있는 여기 있는 요 판을 다운커머라고 부릅니다. 다운커머. 이제 정상적인 운전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고, 오늘 인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제 트러블 슈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어떤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제 베이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때와 또한 아주 적게 발생을 할 때가 됩니다. 많이 발생을 하거나 적게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데요. 그 두 가지 다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인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베이퍼가 그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경우의 문제를 우리가 jet flooding, down flooding 또는 blowing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베이퍼 레이트가 아주 적게 오히려 많이 작게 발생을 하거나 아예 없으면은 우리가 위핑이나 덤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찬찬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했던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피드가 될 텐데 바로 위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은 이제 가열을 통해서 인제 그 예열을 해서 들어보내는 게 되겠고요. 들어보내진 것이 인제 액상이 많다면 이제 첫 번째 단에 쭉 해서 타고서 일정 높이가 닿에게 차게 되면 이제 위열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한 단, 한 단을 계속해서 채워가게 됩니다. 그쵸. 요렇게를 할 때 바로 여기가 바로 다운 커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가 되게 되면 다 이제 넘어가는 조건으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을 채우고 이렇게를 채워서 맨 이제 하부까지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탑 하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채워진 것이 이제 쭉 액이 차오르게 되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리보일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보일러를 통해서 얘가 인제 그 일부 액은 이제 하부의 제품으로 가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 뭐 분리가 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일부가 이제 리보일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열이 된 상태로 이제 탑 하부로 다시 들어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요렇게 바로 이제 가열이 되어 가지고 이제 탑 하부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뜨거운 증기상의 물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리보일러가 계속해서 증기상의 물질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증기상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인제 위로 계속해서 올라서 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이제 증기상의 물질이 쭉 해서 탑 상부까지 와서 이제는 콘덴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서 액상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콘덴서를 통해서 변환된 것의 일부가 다시 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환류다라고 하였지요. 근데 이제 액상으로 된 것이 여기는 증기상이고 액상으로 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채워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증기상과 인제 액상이 접촉을 하는 인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이것이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고 또다시 차고 또 내려가고 또다시 차고 또 내려가고 해서 이 정류부 쪽에서 있는 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죠. 지금까지 인제 리볼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기는 올라가고 있게 되겠고요. 운전이 되는 동안에 리볼러는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인제 피드에 해당하는 공구 라인이 될 텐데 바로 여기서 인제 나온 것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으로서 바로 쭉 해서 운전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이제 조작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셨던 것과 같이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조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 이 정상적인 조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약간 이제 온도의 관점에서 약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이 온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얘가 들어올 때 이제 예열이 된 상태로 그것이 87 도다라고 하게 되면 80 도의 상태로 쭉 들어가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리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것은 87 도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인 예를 들어서 100 도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증기상의 것이 증기가 쭉 탑 내부를 채우기 때문에 점차 여기도 온도가 쭉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쭉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탑 하부가 제일 온도가 높고 탑 상부로 갈수록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온도가 탑 내부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점차 인제 리볼러가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시겠고요. 여기에서 인제 이 하나의 캡에 해당하는 모양에서 지금 밑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밑에 이것을 기획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러한 과정이 바로 증유탑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바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증류탑이 바로 운전이 되어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전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가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증기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 있는 그것이 인제 우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인제 플러딩이라고 하는 현상하고 그다음에 위핑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플러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퍼 상이 너무나 많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베이퍼가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를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위핑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인제 어떻게 이제 말로서는 이제 글로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어져 가겠지만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플러딩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우리가 증기상에 통해서 우리가 이 캡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액상으로 나와서 얘가 만나게 되는데 이러 그렇게 될 때 증기상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 많이 발생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캡을 통과할 때 이 액상에서의 그 액 액상이 이 올라가는 증기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도 걔를 데리고서라도 위에 있는 데까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여기에 있는 액상이 분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는 단까지 올라져 가는 거죠. 그렇게를 한 결과 바로 여기 위에 단에 바로 액상이 더 많이 넘쳐나니까 이것이 여기 있는 위를 넘어서 바로 넘쳐 흘러가게 되겠죠. 그럼 이게 넘쳐 흐른 것은 또한 여기서의 증기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즉 층마다의 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 단마다의 어느 연력학적 평형을 이루어서 기액을 분리해내기 위함인데 위의 단이나 아래 단이 서로가 거의 동일한 성분으로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jet flooding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후에 다른 그렇게 실제로 되는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증기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액상을 누르고 있는 여기에서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인제 이 액체의 면을 많이 누르니까 여기 위에 단에서 오히려 이 액상에 있는 이 면을 눌러서 바로 여기 있는 위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는 액체가 있는데 여기 압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지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액상이 점점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이 위어가 있는 데서부터도 더 쌓여서 여기로 오히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웨어를 타고 다시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다운커머 플러딩이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즉 그래서 플러딩에는 여기 있는 것이 위에 단이 너무나 많이 흘러 넘쳐서 밑으로 오는 그런 플러딩도 존재를 하겠고 밑에 있는 단에서 너무나 그 압이 꽉 차서 이거를 갖다 이겨내지 못하면 얘가 이 액체가 오히려 차 올라와서 위에 단으로 범하는 그러한 플러딩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올라가는 베이퍼가 너무나 적다면 올라가는 양이 없으니까 여기는 캡이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홀 자체로 엑스 힘을 얻고 위에서 액체는 계속해서 내려오게 될 테니까 여기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액체가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올라오는 베이퍼의 힘이 없으니까 위에 채워져 있던 액체들이 다 밑으로 빠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리핑이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플러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운전 용량이 설계 용량을 초과함으로 다단타압배, 즉 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내부 증기와 액체 유량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테인먼트라고 하는 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베이퍼 중에 액상이 함께 포함되어 흘러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이 인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이 아랫단에서 윗단으로 올라갈 때 증기상이 아랫단에 있던 액적을 가지고 통과를 갖고 윗단으로 간다면 바로 그것이 인테인먼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에서의 바로 플러딩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jet 플러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entrainment 플러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아래에 있는 이 베이퍼가 바로 굉장히 유량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힘이 너무나 강해서 바로 액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작은 액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액적을 가지고서 상단의 트레이로 액적을
갖고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를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조금 후에 제가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플러딩이 있고요. 이 다운 커브 플러딩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봤듯이 트레이 칼럼에서 윗단에서 아랫단으로 흘러내리는 통로인 그 바로 다운 커머가 있었죠. 이 다운 커머에서 액면이 바로 윗단의 위열을 흘러 넘쳐오는 액면보다 높아져 가지고 다시 웨어로 역류하는 현상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나 다 역류나 어쨌든 넘어가는 액의 흐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플러딩이라는 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런 플러딩이 특히나 이 재 플러딩이 너무나 강하게 되면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는 이제 액상이 통과해서 가는데 만약에 거의 액상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블로잉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액적은 베이퍼를 통해서 다 날아가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만날 수 있는 액상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분리라는 건 없고 탑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베이퍼만 쭉 해서 흘러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상분리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베이퍼의 플로우의 양이 인제 적은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볼 텐데 이게 바로 위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액상이 다운 커머가 아닌 트레이 홀 아까 캡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인제 거기가 이제 홀로 되어진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트레이 홀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밑에서 증기가 충분하게 받쳐서 올라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이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핑의 극단적인 경우로서 모든 액체가 홀을 통해 밑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컴으로는 전혀 리퀴드가 내려오지 못하고 오로지 모든 리퀴드가 홀을 통해서 다 빠져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젯 플러딩의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한번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젯 플러딩에 해당하는 그 동영상이 되겠고요. 그 URL은 제가 그 교환에다가 동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이러한 멘트를 치시고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바로 직류탑 내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플레이가 되겠고요. 바로 여기 위어가 존재하고 밑에가 다운 커머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 커머는 어느 일정 높이에서 계속해서 액상이 내려와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제 이때 바로 증기상이 계속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기상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밑에서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액상이 바로 이 증기상의 힘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당연히 밑에 기존에 갖고 있던 액상에다가 여기에 있는 밑에서 올라온 것까지가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흘러서 넘쳐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올라왔지만 다시 증기상이 너무 강하니까 다시 또 위로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구조가 바로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플러딩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되었다 보니까 바로 두 상에 트레이가 있는 원래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가 없고 바로 분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직류탑 내에서 꼭 피해야 되는 그러한 운전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핑에 해당하는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증기상으로 올라가는 증기가 많이 약해진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액상이 이 홀을 통해서 바로 밑에 단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니까 단의 효율이 또한 급격하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다운 커머 쪽으로 내려가는 액상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액체가 부족해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오히려 인제 이 홀로만 다 액상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덤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그 운전이나 이런 상황을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저기 그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드의 공급량, 그다음에 이 컨덴서에서 되돌아오는 이 환류의 양, 그다음에 이 리보일러의 운전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전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운전을 해야 되고 하는 필요성이 주어지게 되는데,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여기 있는 베이퍼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이 베이퍼 플로우 레이트가 아까도 설명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플러딩이나 블로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베이퍼 플로우가 만약에 너무나 적게 되면은 이러한 위핑이나 덤핑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이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단의 효율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중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이 바로 베이퍼 플로우 레이트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느냐가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액상의 플로우 레이트하고 베이퍼 플로우 레이트를 한번 같이 그려본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베이퍼 플로우 레이트가 만약에 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플러딩이나 이제 블로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액상의 플로우 레이트가 우리가 너무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러면 여기에 제 플러딩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액상의 플로우 레이트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다운 커머 플러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상의 플로우 레이트가 이제 어느 정도가 있을 때 베이퍼 플로우 레이트가 낮다면 우리가 위핑이라고 하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액상의 플로우 레이트가 더 적다면 우리는 덤핑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유탑을 운전을 할 때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영역,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지 않는 이 내부의 영역 어딘가에서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운전을 하게 되는 바로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조건에서 어떤 조건을 움직일 때 과연 운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과연 순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번 주 숙제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되겠고요. 제가 벤젠과 톨루엔의 두 이상분계에 해당하는 XY 도표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조건들이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이번 주는 벤젠이 50웨이트%의 공급액 속에 있고요. 혼합액이 4kg/s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탑 상부에서는 벤젠 90%, 탑 하부에서는 톨루엔 90%를 얻고자 합니다. 환류의 양도 이제 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액상에서의 공급 조건이 저희가 지난주에는 포와 액체로 주었는데, 이번 주에는 피드 중에 액상의 물 분율이 바로 0.5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즉 0.5는 바로 액상이고 0.5는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바로 Q의 값이 0.5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엑셀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값들을 이제 차근차근 구해보게 되면 또한 이런 몰 프랙션을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XF, 이것이 XD, 이것이 XB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류부 조작선과 이제 그 공급선의 이제 조작선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바로
환류비와 XD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y절편이 0.18 정도 되는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 우리가 Q가 0.5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선에서의 이제 조작선을 통해서 여기를 0.5로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또한 y절편을 구해도 됩니다. 이 값이 한 1보다는 크구나. 이것을 일단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 XY 도표 상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맨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이 바로 구했던 XD, F, XB를 통해서 바로 점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류부 조작선에 해당하는 그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0.18 정도라는 걸 알아내렸죠. 그걸 통해서 D점과 연결한 이 정류부 조작선을 그리게 됩니다. 다음에 이 F점을 기준으로 해서 Q선에 해당하는 것을 그려야 되는데 이 Q선이 바로 Q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 F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 선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점이 바로 이 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과 바로 이 B점을 쭉 이어지게 되게 되면 이게 스트리핑부에 해당하는 조작선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G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평형, 수직, 수평, 수직을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즉 6개의 트레이 단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Q선이 직선으로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얘가 이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즉 두상을 넣었을 때 오히려 이 단수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숙제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류부 조작선하고 이것이 더 지난주에 비해서 환류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y는 x의 라인에 가깝게 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 더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단으로 이어지는 이것의 그 간격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 단수가 줄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환류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비해서는 단수가 더 줄은 그러한 현상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고 어떻게 이 XD, XF, XB를 구해내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류부 조작선과 이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계단 작도를 통해서 단수를 어떻게 계산을 얻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